착하다는 말은 싫다. 착하다는 말은 칭찬 아니야.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착하다는 칭찬을 거부하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거겠죠. 좋은 사람은 곧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착하다는 말을 칭찬으로만 듣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된 데는 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누군가 여러분께 착하다 이렇게 칭찬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착하다는 건 당연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의외로요, 꽤 많은 분들이 이런 착하다는 말 들으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계십니다. 실제로 인터넷 검색창을 열고 착하다, 칭찬 이런 단어들을 키워드로 입력하면 착하다는 말은 싫다, 착하다는 말은 칭찬 아니야 라고 하면서 착하다는 말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의견들을 꽤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착하다는 칭찬을 거부하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거겠죠. 좋은 사람은 곧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호의가 계속되면 호구가 되는 거야 라는 말까지 나왔겠죠. 오늘 대한민국 심리 읽어드립니다에서는 착하다라는 말이 왜 순수하게 칭찬으로만 들리지 않게 됐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착하다는 이 좋은 말을 제대로 쓸 수 있는 건지, 착하다는 말 속에 숨은 대한민국의 심리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착하다는 말, 정말 말 그대로 그리고 순수하게 들으면 정말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왜 착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쁠까요? 기본적으로 착하다는 것에 나쁜, 즉 부정적인 측면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심리학과장과 사회과학대학장을 역임한 스티븐 M. 커슬린이라는 심리학자가 어떤 뇌를 많이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유형을 분석한 것이 유명하죠. 전두엽 혹은 두정엽이 속한 상뇌, 정말 물리적으로도 위쪽에 있는 뇌 영역입니다. 이 상뇌를 많이 쓰는 사람은 무언가를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리더형이고요. 그리고 측두엽과 후두엽이 속한 이 하뇌, 밑에 부분의 뇌를 많이 쓰는 사람은 상황을 좀 더 유연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조력자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코슬리는 상뇌든 하뇌든 제대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사용하면 사회에서 한 역할 혹은 한 포지션에서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해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커슬린 교수가 이야기한 대목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상뇌든 하뇌든 어느 것이든 거의 쓰지 않는다. 그러면 커슬린 교수는 이런 사람들을 순응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모든 상황과 상대방에 순응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누구 말에도 반박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화 안 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어느 쪽 뇌도 쓰지 않는 순응자가 착하다고 표현될 때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기 의견 없이 다른 사람의 말을 무조건적으로 저항 없이 따르는 사람들을 착하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럴 때는 사실은 착하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참으로 따뜻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경우에 남을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정도로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모든 순간 자기 의견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즉, 내 의견을 주장해서 다른 사람과 대립하는 순간은 문득문득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앞서 말한 착하다는 얘기를 들으면 나는 내 의견을 잘 주장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착하다라는 표현 자체가 순수하게 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요구하는 걸 거부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를 전달하기 전에 사전포석으로 착하다라고 하는 약간은 가스라이팅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쁜 상대방에게 착하다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그게 칭찬으로 안 들린다는 거예요. 이건 참 재밌는 현상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혹은 좋은 사람으로부터 착하다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내 마음이 좋아지고 그리고 뿌듯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저 역시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혹은 사회 전반에 걸쳐서도 이 사람은 악인이야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저한테 착하다는 얘기를 하면 갑자기 무서워지는 경우도 있고요. 굉장히 불쾌해지는 경우가 있죠. 즉, 내가 누군가에게 착하다라는 말을 할 수 있으려면 나도 착한 사람이어야 되고 최소한의 양심적인 사람이어야 된다는 뜻이 됩니다. 착하다는 말을 칭찬으로만 듣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된 데는 조직과 사회의 책임도 일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동일한 죄에 혹은 동일한 잘못에 착한 사람이 더 많이
처벌받을 때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기업에서 사업 실적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악화된 사업 실적에 대한 책임은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 경우에 회사에 더 잘 따르고 누가 보더라도 더 선한 그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오히려 더 많은 처벌을 받더군요. 이건 분명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맞아,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 라고 동의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같은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착한 사람일 경우에 더 많은 처벌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까요? 일반적으로 착한 사람들은 남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좀 희생하거나 순응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어떤 일을 결정했을 때 착한 사람은 그 결과에 불만이 적을 거라고 조직이 착각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일정 부분 우리 사회가 남을 배려하려고 하는 태도를 지닌 사람들에게 피해를 더 많이 주는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착하다는 말이 불편하게 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착하다는 곧 만만하다 이렇게 들려서 기분이 나쁘시다면,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이렇게 나를 좀 만만하게 보는 것 같은데 그걸 착하다로 얘기하고 있다, 상대방이, 이런 느낌을 가지신다면 내 상황과 의견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이번에는 이런 것 때문에 좀 힘든데 그래도 내가 해줄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의견이나 상황을 얘기하지 않고 상대방의 부탁이나 아니면 좀 무리한 요구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해줄게. 이건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그 앞에 무엇이 더 들어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번에는 이런 것 때문에 좀 힘들어.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려운데 그래, 그래도 내가 해줄게. 이렇게 내 의견이나 상황에 대한 나의 이야기, 즉 나다운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고 그저 해줄까 해주지 않을까만 우리가 고민을 하기 때문에 그 호의를 받은 상대방은 고맙다는 얘기 대신 착하다는 말을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상대방이 고마워하게 만들려면 내가 그것을 하는 이유 혹은 과정을 알아야 하는데 그냥 들어줘 버리니 내가 전혀 어려움이 없이 그 부탁을 들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친구한테 내가 고맙다라는 말보다는 착하다는 말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고민 과정을 거쳐서 누군가의 편의를 위해 혹은 도움을 주기 위해 부탁을 들어준다면 내가 고민했던 그 과정이나 그리고 거쳤거나 거쳐야 하는 그 힘든 상황들을 충분히 얘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결코 생색을 내는 게 아닙니다. 생색을 낸다라고 하는 건 내가 해주는 이 도움이 너에게 얼마나 큰 건지를 얘기하는 게 생색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너한테는 작은 도움이겠지만 나는 이렇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들을 고려해서 주는 거야. 이렇게 겸손하지만 분명하게 나의 상황에 대한 단서들을 같이 전달해 주는 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까봐 거절을 못하겠다. 그래서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남들에게 그저 어쩔 수 없이 착한 사람이 되는 경우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럴 때 분명히 기억하셔야 하는 점이 하나 있죠.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모든 주위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겠다라고 하는 것, 분명히 무리한 욕구, 아니 불가능에 가까운 욕구입니다. 즉 실현 가능성이 정말로 떨어지는 욕구라는 거죠. 그렇다고 누군가가 남에게 사랑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은데 그런 생각은 아예 불가능하니 그냥 집어치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죠. 이 미움받을 용기라는 건 뭘까요?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다, 그 욕구를 오히려 인정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책에서 말하는 건 적극적으로 미움을 받으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정말 당신한테 무언가가 필요할 때 미움을 받더라도 주저하지 말라,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책입니다. 내가 착하고 그리고 착한 사람들을 주위에 더 많이 만나게 될수록 우리 자신이 더욱더 세상과 교감하면서 더 많은 기회를 스스로 부여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걸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착한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에게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오래 삽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용하려고 하는 그 착한 사람들도 오래 삽니다.